예, 먹기만 해도 빠집니다. 한약에는 마왕이라는 약이 이제 주재료로 들어가는데 마왕의 주성분이 에페드린이에요. 이 에페드린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을 운동을 안 해도 운동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기초대사량도 올려줍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러 가지를 병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칼로리가 많이 높다거나 그런 거를 피해 주시고 새끼를 드시되 좀 골고루 드시고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효과는 그 2배 이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을 빼면 요요 현상은 오지 않나요? 슬픈 얘기지만 요요는 무조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3개월 다이어트 프로그램 후에 1개월짜리 요요 방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댁에 가셔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2-3kg 정도 체중이 증가하셨을 때 바로 다시 한의원으로 내원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2-3kg 쪘을 때 내원해 주시면 그때는 쉽게 다시 예전 체중으로 빠졌을 때 체중으로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살이 찐다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2-3kg 정도 쪘을 때 얼른 내원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건강도 지키고 요요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3개월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3개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저린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당뇨 때문에 다리 저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허리 때문에 다리가 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척추가 있는데요. 요 노란 선이 신경입니다. 이게 이제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척추가 이제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척추 사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협착증도 생기고 디스크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리 저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문제라면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혹은 뭐 일을 하시다가 우리 몸은 조금씩 척추가 틀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근육이나 인대 등도 틀어진 척추에 비례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정골춘화를 받으시면서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척추도 다시 예전처럼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침 치료를 통해서 근육도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골춘화라는 게 척추를 바로잡는 추나인데요.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이제 시멘트나 벽돌을 쌓기 전에 기초를 제대로 세워야 되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옆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도 같이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척추를 먼저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골춘화를 받으시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침치료와 부항 치료를 통해서 근육이나 인대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통증 환자분들의 특성상 대부분은 이제 급성 염좌로 인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초기에 염증을 빠르게 잡아주는 게 통증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침치료나 부항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환자 몸을 크게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내원하셔서 빠르게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내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를 점심 이후에는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서 우리 몸에 긴장되어 있는 거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전신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낮에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많이 수축된 근육들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4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는 건 이제 신경계, 자율신경계나 교감신경계에 문제가 있으신 건데요. 진맥도 집으시고 신경검사도 해보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것이 그 불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불량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시민성 소화불량과 가식을 했거나 뭐 좋지 않은 상태의 음식을 드셔서 생기는 이제 음식성 소화불량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민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침치료, 그에 해당하는 혈자리에 침치료를 해드리면서 등 쪽에 해당되는 또 부위에 부항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때문에 이제 체하셨으니까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 드리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하시면 식사를 하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해 주시면서 좀 지켜보시다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민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소화불량도 치료를 하면서 그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도 이완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치료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화불량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치료를 오래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진단이나 경옥고, 보약은 우리 몸에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원에 오신 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척추가 틀어지거나 근육이나 인대가 뒤틀려가지고 통증이 유발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척추가 뒤틀리거나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뭐 추나 치료나 침, 부항 치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몸도 불편해지고 내부 장기나 뇌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침, 추나 이런 걸로는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경옥고나 공진단, 그리고 본인의 몸에 맞는 보약을 챙겨 드심으로써 빨리 컨디션도 회복하시고 일상생활을 복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호한의원 한의사 박선호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세워야 그 집이 오랫동안의 세월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듯이 인체에도 뼈가 바로 서야 근육이나 인대도 제자리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호한의원은 뼈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호한의원은 진심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